자, 오늘은 평촌 엘플라우드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위치는 평촌역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사실은 이제 평촌이라고 하면은 쪽에 이 바운더리에 있는 이쪽이 이제 평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양구 비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상으로 딱 보면은 지하철역과도 상당히 좀, 지하철 4호선 1호선과도 상당히 멀어 보이고, 이 산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닥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 안양 종합운동장 바로 밑에 있는 이 사거리 이쪽에 월곶 판교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착공이 이미 들어갔어요. 지하철이 없는 곳에 향후 지하철이 생길 예정이라서 역세권이 될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역 개통 호재도 있고, 이 주변으로 전부 다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여기 3호 뉴타운 여기도 이제 재건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다 합쳐가지고 총 1만 세대 규모의 그런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모집 공고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여기는 이제 투기가요 지역이죠. 재당첨 제한은 이제 10년입니다. 아파트가 당첨되게 되면 10년 동안 다른 곳에 청약을 넣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도 추가해서 재개발 아파트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요거 당첨되고 나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 주변에 재개발 아파트 사시게 되면은 현금 청산돼요. 재개발해서 관리 처분인가가 나는 거를 아파트 당첨된 거랑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가지고 서울에 똘똘한 재개발을 사실 거면은 요런 거 넣으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전매 제한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등기를 치고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게 되면 이제 전매 제한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으로 당첨이 되게 되면 등기를 치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전평형 100% 이제 가점제입니다. 4구 타입이랑 5구 타입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 100% 가점제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선 공급 100%예요. 1순위 자격은 이제 세대주만 가능하고, 무주택자 그리고 처분 조건 1주택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당연히 2년 이상 돼야 되고, 아마 안양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예치금이 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치금이 2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어야지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20%고 중도금 60%, 잔금이 20%예요. 여기서 이제 중도금 대출은 이제 40%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20%는 이제 잔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자, 공급 일정을 보시면요, 특별 공급은 9월 13일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1순위 안양에서 2년 이상 거주한 1순위는 9월 14일 화요일이고, 1순위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근데 안양에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순위는 뭐 의미가 없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공급 규모를 보시면 아파트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까지 35개 동 총 2739세대예요. 그 중에서 일반 공급이 689세대가 이제 분양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특별 공급이 총 340세대고 일반 공급이 349세대예요. 타입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제 중대형 평수가 없어요. 4구 타입 방 2개짜리 4구 타입이랑 5구 타입 4가지 타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특별 공급이 가져가기 때문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나 이제 생애 최초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특별 공급으로 노려 보셔야겠죠. 그리고 아이 3명 이상 다자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68세대가 분양이 되고, 노부모 부양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했을 경우 주민등록상에 3년 이상 전입이 돼 있으면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는 4구 타입이 대략적으로 한 5억 4,500만원 그 정도에다가 확장비 1,000만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평당 한 2,600 정도 돼요.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8천만원에 확장비 1,300만원, 평당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4구 타입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이 2개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3베이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신혼부부도 충분히 살만하니까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4구 타입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가점 커트라인은 글쎄요, 한 65점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의 호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주변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2,700세대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재개발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재개발 2,400세대, 1,6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재개발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다 합쳐가지고 한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10,000세대가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오고 지하철역도 개통을 하고, 게다가 여기가 2,700세대로 이제 세대수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10,000세대가 들어오고 지하철도 개통하고 근처에 산도 있고 굉장히 쾌적하죠. 교통도 좋고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 곳은 반드시 노려보셔야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재개발 빌라를 사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를 보면 월판선 이제 송도에서 판교까지 가죠. 판교까지 가는데 이제 안양 운동장역이 바로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인덕원 또 GTX-C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여기까지도 한 정거장이면 가니까 교통이 상당히 좋죠. 판교 같은 경우는 강남 일자리의 거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곳에 이렇게 지하철이 연결되게 되면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월판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제 강릉까지도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만 가기 때문에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교통망이 같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 뭐 강릉이나 평창, 원주, 여주 이런 데보다 판교나 광명, 월곶 이런 곳이 호재죠.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이 굉장히 큰 호재예요. 더구나 GTX-C 노선, 이제 뭐 왕십리역도 그렇고 인덕원역도 그렇고 최근에 또 의왕역까지 같이 이제 확정이 됐죠. 거의 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GTX-C 노선이 있는 인덕원역까지도 이제 한 정거장이면 가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아파트 자금 계획 한번 보시면요, 24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한 6억 5천 정도 하는데요. 일단 계약금이 20%죠. 20%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계약할 때 넣으시고, 그리고 1차부터 4차까지는 40% 중도금 대출이 됩니다. 대출이 되고 5차, 6차는 잔압으로 납부하시고 나머지 잔금은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5차, 6차 6,500만원 1억 3천 정도 돈이 없으신 분들은 연체를 하신 다음에 잔금 때 전세를 놔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잔금 때 연체이자 좀 내시면 되세요. 근데 최근에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해가지고 아파트 집단 대출도 잘 안 된다 그러죠. 특히 이제 광교역에 있는 그 힐스테이트, 거기는 이제 담보대출이 아예 안 된다 그래요. 여기는 대출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계약할 때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24평 기준 6억 5천에 아파트가 당첨이 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날까 한번 살펴볼게요. 주변에 아파트가 비슷한 게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있는데 이거 2016년식이에요. 보시면 24평형 아파트가 지금 11억 5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억 5천, 11억 8천 정도 나와 있고, 밑에 뭐 14억, 15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한 명 걸려란데 이거 너무 심하네요, 가격이. 하여튼 11억 5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는 2021년 7월달에 10억 9천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1억까지 찍은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 그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2016년식이고 여기는 2024년식이죠. 게다가 이 아파트는 이제 초등학교로 끼고 있어요. 초등학교 끼고 있고 지하철역 생기고 뒤에 산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만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최소한 시세 차익은 최소 5억에서 6억 이상은 무조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보시면 여기 주택가가 이제 재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산이에요. 딱 봤을 때 여기 언덕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형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지형이 구릉지가 있죠. 근데 이 현장에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는데 거의 평탄화 작업을 해놔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평지에 가깝더라고요. 약간의 구릉지, 조금 언덕이긴 있는데 거의 평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평촌 엘플라우드 힐이었는데 그 힐자를 빼버렸어요. 거의 평지니까 이제 힐자를 빼버린 것 같아요. 대신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산이 깎여가지고 끝에 쪽에 저층 부위는 약간 좀 그늘이 질 것 같긴 한데, 이 부지 자체는 거의 평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장점이에요.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때 빨리 하자. 제가 최근에 천안 아산 스마트밸리, 그 효성 해리턴이랑 한라디발디 그 중도금 대출 한번 알아봤는데
비조정 지역도 중도금 대출이 이제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가능하긴 한데 거기도 아파트 계약을 할 때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도 요 아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런 서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나온다고 하니까 계약하기 전에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때 중도금 대출을 빨리 하나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1만 세대가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다 들어설 예정이라서, 새 아파트 1만 세대가 들어서면 진짜 완전히 주변이 굉장히 쾌적해지거든요. 신도시처럼 강동구 고덕에 있는 그 아파트처럼 이렇게 대단지 신축 아파트 밭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세권에 2000세대 이상 대단지면은 정말 좋아요. 이런 곳의 1군 브랜드는 가격이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떨어질 때는 잘 안 떨어져요.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랑 GS건설, 대우건설까지 해서 세 군데 1군 브랜드가 같이 합작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만든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이제 등기를 치고 나서 바로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으로 당첨되신 분들의 하나인 거예요. 네, 특별공급은 5년 동안 팔 수가 없죠. 단지 뒤쪽으로 산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쾌적하다. 숲세권이죠. 그리고 이제 평탄화 작업을 되게 잘 해놔가지고 뭐 거의 평지에 가깝다. 그리고 시세 차익은 최소 5억에서 6억 이상은 보수적으로 5억에서 6억 이상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점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청약 가점도 65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4구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양 1순위 해당 지역에서 거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다른 데도 넣을 수 있긴 한데 기타 지역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중대형 평수가 없어요. 뭐 7호 타입이라든지 84 타입, 29평, 34평형 타입이 없고 24평형까지밖에 없죠. 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이거라도 노려봐야지 뭐 어떻게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84 타입이 없고 경쟁률이 좀 높다, 이거 빼고는 전부 다 장점이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평촌 엘프라우드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랑 그 가점은 계속 올라가고 대출 규제도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아파트 청약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현금 부자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 청약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매 제한이 걸리는 아파트가 많아져가지고 바로 전세를 놓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청약 당첨될 때까지 열심히 넣으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